지난 주말 이후 이제 3일 당무위 당선자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데요. 추미애, 김홍걸 등 강성들이 나서서 일제히 김종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은 나는 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양상집에 직거하는 척하고, 추미애는 나서서 호남 패배가 김종인 때문이다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민주의 심장인 호남을 포기하는 거답니다. 참 논리 교묘합니다. 아니 무릎은 문재인이 가서 꿇고 정계 은퇴하겠다, 대선 출마 안 하겠다 해놓고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무슨 107석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 패널들이나 전문가들은 80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123석이 되어서 일당이 되었는데 그 패배 책임을 김종인 혼자에게 전가한다. 호남이 진 것이 왜 김종인 때문에 졌습니까? 김종인이 무슨 호남에 와가지고 엄청 오래 있었습니까? 김종인은 1월 20일 날인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호남이 엄청 좋았습니까? 호남이 좋았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나빠졌다가, 그리고 문재인 떠나고 아주 나빠져서 할 수 없이 김종인 데려온 거 아닙니까? 김종인 데려와서 좀 좋아졌다가 김종인 비례대표 2번에서 14번으로 끌어내리고 또 나빠졌다가 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가지 말했는데, 기어코 가서 무릎을 꿇고 선거 출마 안 하니 정계 은퇴하니 했는데도 2번이나 갔는데도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패가 책임이 김종인한테 있습니까? 문재인한테 있습니까? 저는 이 당에요, 사람들의 양심이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온 사람 같아요.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문재인 의원들 다수도 추미애를 당대표로 밀고 있답니다. 자, 전대 연기론도요, 김종인 대표 측이나 중도 일부에서 밀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총선 패배가 아니라 총선에서 호남에서 패배한 책임을 김종인한테 돌리는 걸 두고, 일각에서는 호남 패배는 반문재인 정서보다 50 시절 국보위 전력이 있는 반 김종인 정서 때문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김종인이 오기 전에 그럼 호남의 정서가 좋았습니까?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더민주당이 국민의당 지지율 반토막일 때 김종인이 왔지요. 그리고 김종인이 와가지고 국보위가 와서 호남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더 내려갔습니까? 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도 좀 있네요. 정성호 비대위원은 호남 패배 책임이 왜 김종인이한테 있느냐. 이철이는 전대 연기 논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호남 패배 책임을 놓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질 거다. 이제 웃기는 사람은 이용득 비례대표 당선자 한국노총위원장을 하고 막말을 좀 했죠, 과거에. 먹튀 자본으로 김종인을 비유했는데요. 왠지 먹튀 투기 자본이 우리 당에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저만의 생각인가. 비례대표는 썰어 담고 그 뒤 하는 꼴이 가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더민주 이 내부에서 지금 김종인을 당대표로 추대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비대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평소 당 대선 후보 정해진 게 아니다, 문재인 대표 킹메이커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온 것이 아마 진노와 친문에 의해서 굉장히 화근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DJ 3남 김홍걸은 당 주인 행세하는 건 김종인이다, 비대위 체제는 편법이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광주 갈 때 따라가가지고 무릎 꿇을 때 옆에서 같이 꿇은 사람 아닙니까? 김종인은 국보위 전력 이야기하려면 이분의 전력도 만만치 않지요. 홍삼 트리오의 막노로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요즘은 정치 일선의 평론가처럼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이 비례 2번 받았으니까 당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당에 비례 2번이 받은 게 뭐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뭐 그 당에 비례대표 받은 사람 중에 정말 국민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에 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비례대표 주는데 김종인한테 비례대표 2번 준 게 그리 아깝습니까? 저는 뭐 김종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가 알 바는 없지만은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나왔더만은 보따리 내놔라는 이런 말들이 지금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종인은 호남 패배 책임을 내게 돌리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다. 하루빨리 자유롭고 싶다. 호남 문제는 내가 이 당에 오기 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이미 결론이 나 있던 상황을 이제 와서 나에게 이래저래 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또 당내 계파 싸움이 불거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다. 나는 하루빨리 대표직을 내려놓고 싶다. 내 갈 길은 따로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더민주당, 저는 이 국민이 더민주당을 바라보는 상식의 입각에서 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80석도 안 될 것을 새누리당이 밉다고 1당으로 만들어줬는데, 호남에서 졌는데, 호남에서 지게 된 과정이 친노가 친노 패권한다고 호남에서 의심해서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몇 년이 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김종인한테 이야기해서 호남 패배의 책임이 김종인에게 있다. 정말요, 제정신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좀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김홍걸 씨, 제발 입 좀 다물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빈 깡통이 요란하고 진짜 뭐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좀 조용합니다. 요즘 요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요. 어제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마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주요 그 정당의 지도자들이 다 갔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귀빈들은 본 행사가 열리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티타임을 귀빈실에서 가졌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옆에 있던 더민주당 대표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식이면 대통령이 오실 만도 한데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황당하다는 듯 대통령은 이란 갔다. 그 일정이 잡히기 전에는 원래는 오려고 했는데 이란 가게 되면서 못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그 오전에 출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이란 간 것도 모르냐니까 이 국민의당 관계자가 설마 안 대표가 대통령 일정을 몰랐겠나, 대화하다가 잠시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단순 실수다 했고, 자, 이랬는데요. 이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안철수 대표가 당 인사들과 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교육부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입시 정책을 자꾸 바꾸면 유리해지는 것은 강남 대치동이고, 개입을 최소화해 1차적인 교육을 유지시켜야 모든 학생이 적응할 수 있고 그것이 공정 경쟁이다.
정부가 세세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분 딱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학 자율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 대표는 교육부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이 맥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평소 안철수 대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이야기를 해왔다 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교육개혁안의 하나로 수능 폐지를 이야기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는데요. 자, 교육을 개혁하는 것은 한국 같은 어떤 이런 불공정,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교육부가 있어야 가능하지 교육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교육부를 안 좋아하지만요. 대학의 자율에 맡겨버리면 한국은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장난쳐서 들어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고요. 요즘 학생부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돈이 들고 곤욕을 치르고 있고 부모가 돈 많고 정보 많은 사람들만 대학에 갈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분이 무슨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요. 수신이 뭐 입학 4등간이니 전부 없애버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학력고사로 체제로 돌아가서 그냥 학력고사 시험을 한 3번 쳐서 그 평균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보고 다른 종류의 뭐 시골 학생, 가난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특별 전형이나 특혜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무슨 동점인 경우에나 비슷할 경우에나 좀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 구멍을 하나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난한 학생들 뭐 해외에 이민 갔다 왔거나 부모가 해외 근무하는 학생들 위해 가지고 구멍을 조금 만드는 게 이 구멍이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다시요 엄격하게 성적대로 가게 하고요. 기회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학습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